자, 그럼 지금부터 SBS 새 금토 드라마 귀공 출연진 분들의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실 분은요, 네, 판타지 불패, 판타지 전문 배우. 자, 오늘도 얼굴이 판타지, 본인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예. 자, 네네. 지금 다 얼굴은 다 판타지인데. 자, 누굴까요? 천년 묵은 매력의 이무기 강철이로 돌아온 육성재 씨 모십니다. 네. 어서오세요. 거기 서셔서 돌아왔습니다. 판타지로. 자, 지금 중앙에 기자님들이 계시는데, 중앙에도 이렇게 넓게 계시기 때문에 중앙 왼쪽입니다.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에 중앙을 봐주시고요. 좋아요. 지금 강철이죠? 네. 그리고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을 봐주시겠어요? 네. 자, 극중의 육성재 씨는 열의의 첫사랑이자 악신 이무기 강철이에 빙의된 이 검서관 윤감역을 맡아서 1인 2역 반인 반신 연기를 펼칠 예정인데 두 분을 같이 만나볼게요. 먼저 꽃도령 윤갑 해사하고 점잖은 뒷짐을 벌써 딱 지네요. 네. 지금 연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우리 윤갑이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까지 골고루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무기 강철이 가봅니다. 포즈 연구를 포즈 장인이었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왼쪽 정면 우리 포토 기자님들의 표정도 지금 굉장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역시 본체로 돌아와서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네, 육성재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지연 씨 무대로 중앙으로 모셔서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영매 운명을 거부하고 애체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열의 역을 맡았습니다. 자, 중앙의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의는 용이 되지 못한 악신 이무기와 얽히면서 인생이 지독하게 뒤틀리는 기구한 사연의 소유자인데요. 하지만 굉장히 당찬 매력을 갖고 있죠. 당찬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좋아요. 왼쪽입니다. 살짝.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 네, 지연 씨 하트도, 볼하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즙미가 지금 팡팡입니다. 왼쪽, 살짝 왼쪽. 네.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있나요? 느껴지는 게 있나요? 느껴집니까? 많죠? 느껴지죠? 그 기운 한번, 느껴지는 그 포즈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느껴집니다. 네. 자, 골고루. 좋습니다. 지연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지훈 씨를 모시겠습니다. 정말 김지훈 씨가 연기하는 왕 이정은요. 나라와 백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성군입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오늘 의상부터 헤어까지, 네. 정말 내가 왕이다라는 느낌인데, 오른쪽을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국의 지존답게 존재감과 아우라가 굉장히 남다른 왕이죠. 존재감과 아우라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김지훈 씨 할 수 있잖아요. 네. 왼쪽입니다. 그렇죠. 기품이 느껴집니다. 카리스마까지 느껴지고 있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자, 외부에는 발설할 수 없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에 젖은 눈빛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왔어요. 네, 그 눈빛입니다. 네. 왕으로 돌아온 김지훈 씨입니다. 김지훈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육성재 씨와 김지연 씨의 투샷입니다. 두 분 무대로 모실게요. 이무기 무녀 커플.
두 분이 만났어요. 연습생 시절부터 친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네, 너무 멋집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시선 살짝, 저기, 얼굴을 가리면 됩니까? 네, 자, 살짝 지금 강철이었죠? 그쵸? 예, 살짝 왼쪽. 그리고 살짝 오른쪽 봐주시고요. 두 분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성재 씨가 육갑일 때와 강철일 때, 윤갑,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기죠. 예, 유해진 씨가 맡았던 역할이죠. 네. 자, 윤갑일 때와 강철일 때로 나눠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풋풋함이냐. 먼저 윤갑으로 갑니다. 두 분. 네, 그러니까 애틋하면서도 로맨틱한 시선 살짝 왼쪽입니다. 자, 여리와 윤갑의 저 애틋하고 풋풋한 정면, 그리고 살짝 오른쪽. 자, 윤갑과 여리였고요. 이번엔 여리와 강철이 갑니다. 자, 현관 로맨스. 자, 바로. 자, 시선은 살짝 왼쪽입니다. 그 상태로. 그리고 정면. 진짜 현관인데요. 지금, 예. 그리고 오른쪽, 시선 살짝 오른쪽. 그리고 두 분, 예, 좋아요. 약간 파이트. 좋습니다. 그리고 하트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면. 네. 두 분 정말 친합니다. 네. 살짝 왼쪽. 그리고 살짝 오른쪽. 네. 정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멋진 모습. 네. 보라트로 갈까요? 보라트로? 네. 보라트로 갈게요. 정면. 그리고 시선 살짝 왼쪽. 그리고 살짝 오른쪽. 좋은데요? 네. 살짝 오른쪽.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정면. 포즈가 바뀌면 골고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왼쪽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연 씨 잠시 후에 모시고요. 김주윤 씨 모셔서 투샷. 네. 네. 만납니다. 무엄한 군신 관계입니다. 두 분. 자, 일단 두 분도 반으로 나눠서 할게요. 윤갑이일 때. 왕가다. 얼굴은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살짝 두 분 가까이서. 네. 윤갑. 정말 왕을, 예, 귀하게 여기고. 예, 그래서, 좋습니다. 네. 윤갑일 때입니다. 살짝 왼쪽입니다. 그리고 살짝 오른쪽. 강철이로 갑니다. 자, 좋은데요? 정면, 좋아요. 그리고 살짝 왼쪽.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무기 강철이가 빙의하는 바람에 권례 아주 회개한 행각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색다른 브로맨스를 기대케 하는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네, 로맨스 아닙니다. 로맨스 아니에요. 예, 군신 관계입니다. 두 분은. 두 분의 티키타카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면, 그리고 살짝 왼쪽, 그리고 살짝 오른쪽을,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김재원 씨 모셔서 세 분 단체 촬영. 육성재 씨 오른쪽으로, 예, 옆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성재 씨가 중앙에서, 네네. 요렇게입니다. 네. 자, 팔짱을 각자 그러면, 네,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네. 중앙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연행되는 느낌이어갖고요. 팔을 좀 빼고, 네. 네. 팔을 빼고, 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 좋은데요? 네. 시선 살짝 왼쪽입니다. 네. 시선 살짝 왼쪽. 그리고 시선 살짝 오른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세 분, 교차 하트 한번 해볼게요.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살짝 왼쪽. 그리고 살짝 오른쪽입니다. 이무기와 무녀 그리고 왕이 만들어낼 진짜 전무후무한 팀플레이. 자, 팀플레이를 한번 화이팅 한번 가볼까요? 예, 팀플. 네. 화이팅. 아, 너무 손을 그렇게 맞잡아 볼게요. 두 분. 그렇지.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화이팅. 아,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맞잡고 아주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파이팅이 넘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윤성식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서 네, 우리 김지현 씨와 육성재 씨 사이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네 분이 서셔서 중앙 맞춰주시고요. 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하게 손인사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왼쪽 시선 봐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오른쪽 시선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이제 저희가 기궁 대박나기를 바라면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궁 파이팅! 아,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두 분은 손을 위로 진짜 하늘까지 뻗으셨어요. 네. 자, 정면에서 살짝 왼쪽 시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선. 네. 오늘 강철인데요. 육성재 씨 오늘 강철이에요. 좋아요. 네. 자,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BS 새 금토 드라마 귀공이 선살. 정말 흥미진진한 K 판타지 세계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이것으로 귀공 포토타임을 마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SBS 새 금토 드라마 귀공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기자님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귀궁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전에 인사부터 그럼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궁 연출을 맡은 윤성식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기 계신 훌륭한 배우들과 또 최고 수준의 스태프들이 준비한 작품입니다. 자신감도 있고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저도 첫 방송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성재 씨. 네, 안녕하세요. 기궁에서 윤갑역과 윤갑의 몸에 빙의한 강철이 1인 2역을 맡은 육성재입니다. 사극의 첫 도전이었고 그리고 1인 2역이라는 좀 부담이 되는 역할을 맡아서 처음에는 많이 긴장이 됐는데 좋은 감독님과 좋은 배우분들이랑 같이 멋있고 재미있게 작품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현 씨. 네, 안녕하세요. 여리 역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밌게 사랑으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 씨. 네, 안녕하세요. 왕 이정 역할을 맡은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어떤 전형적인 사극의 왕으로서의 모습과 또 판타지 장르 특유의 재미있는 코믹한 모습부터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왕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르 자체도 정말 다양한 장르를 맛있게 잘 버무려 놓아서 요즘처럼 콘텐츠가 볼 게 너무 많은 시대에 많은 분들이 땡기는 그런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인사 들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요. 자, 이제 귀궁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그 관계자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조이뉴스 정주영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좀 배우들 캐스팅 비화가 궁금해서 육성재 씨한테서 좀 1인 2역의 그 양면적인 매력을 어디서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김지현 씨 같은 경우에 되게 강인한 열의의 모습을 또 어떤 모습에서 캐치를 하셨는지 또 김지훈 씨에게서 이번에 첫 데뷔하고 처음으로 왕 역할을 하시니까 좀 성군의 매력이 어디서 이렇게 느껴서 이제 이분들을 다 캐스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배우분들한테도 이번 역할들이 다 도전이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어떤 면에서 그런 캐스팅을 하셨는지 좀 비하인드 부탁드립니다. 뭐 우선 육성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판타지 장르를 여러 편을 소화한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워낙 코믹하고 재밌는 연기를 할 줄 아는 배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드라마 속의 윤갑과 강철 1인 2역하는 그 캐릭터는 좀 상반된 매력이 필요했는데 저는 성재 씨가 이렇게 부드럽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날카롭고 카리스마 있는 눈빛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요. 이제 사극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첫 미팅 때 제가 이제 발성에 관한 것들은 따로 좀 주문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강철이로 빙의 되어서 좀 재기발랄하고 발칙하고 이런 연기는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애초에. 근데 이제 좀 얌전하고 뭐 차분하고 이렇게 정통사극의 느낌이 나는 윤감역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물론 드라마 전체에서 포션은 좀 작긴 합니다만은 그 역할도 잘 소화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재 씨한테 많이 조언도 해줬고 또 연구를 부탁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그 첫 만남 때 충분히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눈빛을 가진 배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점점 그런 확신이 들었고 이 작품이 정말 잘 될 수 있겠구나, 그 중심에 성재 씨가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강인한 역할인데. 네. 우리 김지현 씨는 저는 동양적인 미모,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극에서 예뻐 보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럼 왜 저를 쳐다보시죠, 감독님? 아니. 웬만한 할 때 왜 방금 저를 보셨잖아요. 예. 헤어스타일도 너무나 당황스럽네요. 농담입니다, 농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렇게 꾸밀 게 너무 없어가지고요. 사극은 특히나 우리 지현 씨가 안타깝게도 이 천민 역할이다 보니까 무녀는 천민입니다, 계급상. 그래서 예쁜 옷을 입을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는데 가끔 그래서 이제 무속 장면이나 특별한 액션씬에서는 좀 화려하게 저희가 의상을 컨셉에 맞게 제작을 해서 다양한 모습 보일 수 있게 했었는데요. 그런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장착하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고, 저는 특히 피라미드 게임을 참 잘 봤었거든요. 거기서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친구고 눈빛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강단 있는 무녀 역할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 작품 자체가 워낙 많은 무속 장면을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문 무속 자문팀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 김지현 배우는 아주 오랫동안 굿장면을 연습을 하고 춤, 독경, 주술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그게 잘 담겨 있고 그런 김지현 씨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무속 장면들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훈 씨가 이번에 처음으로 왕 역할이고 또 성군의 역할인데 그 김지훈 씨를 또 캐스팅하신 이유 좀 여쭤볼까요? 네, 사실 김지훈 배우랑은 제가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작품인데요. 지훈 씨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때 같이 작품을 했던 기억이 있는 배우였고요. 또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작품을 할 때 또 특별 출연을 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근데 늘 최근에 이제 많은 활약들을 하고 있었어서 악역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점점 키워가고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 왕 역할이 지훈 씨한테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반듯하게 생긴, 너무 잘생긴 외모고, 또 그 발성도 좋고, 또 눈빛도 좋고. 근데 이 왕 역할이 만약에 개혁을 꿈꾸는 성군 이런 이미지만 있다면 저도 지훈 씨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왕 역할은 또 다른 매력을 또 가진 왕이거든요. 숨어 있는 반전도 가지고 있는 왕 역할이고 그래서 좀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어서 그런 선역과 악역을 이제 넘나들어 줘야 되거든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꼬셨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이 배우분들에 대한 애정도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어야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김에 그럼 반대로 배우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일 수 있는데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성재 씨부터. 네. 제가 윤선식 감독님을 캐스팅한 이유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네네. 네네. 우선은 이제 사극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도전을 예전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컸고, 아니나 다를까 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판타지도 섞여 있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또 좋아하는 테마도 섞여 있고, 그리고 로맨스도 보여줄 수 있고, 브로맨스도 보여줄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성이 있어서, 하고 싶었고, 그리고 윤갑의 매력과 강철이의 매력, 이 서로 정말 상극이 되는 상반되는 그 매력을 오롯이 저 혼자서 이거를 소화해내면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게 연기적인 부분에서 욕심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감독님이라서 당연히 그냥 저는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현 씨는요? 저도 평소에 판타지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꼭 한번 판타지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일단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글이 어떻게 영상에 펼쳐질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한 대본이었고, 또 이무기와 무녀, 그리고 한국 전통 귀신들이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또, 네. 감독님 전 작품들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도 코미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열이라는 캐릭터도 정말 다양한 장르를 많이 해야 돼서 이걸 하면 많이 늘 수 있고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귀궁 후에 진짜 김지현 배우가 완전 더 많이 성장했을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지훈 씨. 네, 저는 솔직히 신업을 먼저 이제 제안받고 보고 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왕 역할도 좀 심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감독님이 이제 미팅을 했는데 감독님한테 설득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왕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대본이 이제 완전히 나오기 전이니까 저도 감독님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막 얘기해드리고 근데 그걸 또 감독님이 대본으로 기가 막히게 잘 완성시켜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매력 있는 역할이 되었고 동시에 너무 힘든 역할이었어요. 저는 진짜 정말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정말 촬영하기 연기하기 너무 힘든 역할이었는데 정말 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거든요. 거의 제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생작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몫이고, 저는 진짜 저의 어떤 20여 년의 연기 생활을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그냥 설명이 되는 느낌이네요. 김지훈 씨의 인생을 다 쏟아부은 작품, 귀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월드 정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육성재 씨랑 김지현 씨한테 두 분 오랜 친분이 있으셨다고 알려졌는데 사적인 친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연기 같이 하다 보니까 몰랐던 점 알게 된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이 전작 시청률도 좋았고 되게 주력하는 드라마 시간대잖아요.
부담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뭐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두 분은 오랜 친구인데 어떠셨어요? 그런 그 친구끼리의 티키타카가 이번 작품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둘 다 어쨌든 로맨스라는 장르가 있다 보니 이거를 16년 지기 친구랑 로맨스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정말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게 강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지적을 해줄 수가 있고, 보충을 해줄 수가 있고, 서로가 그거를 이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별로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되게 별로였어. 그건 너무 좋았어. 이런 서스럼 없는 얘기가 오고 가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시너지가 맞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맨스도 그렇고 뭐 테마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둘의 케미를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또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 큰 강점이. 뭐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이게 얘기했다. 사실 감독님한테 여쭤보면 네. 이제 보통 괜찮다고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로 야, 나 지금 방금 이상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되게 그렇죠. 좋았던 것 같고, 또 이 작품에서 만나서 너무 좋았던 게 강철이와의 열이 관계가 친구처럼 투닥투닥거리면서 이제 뭔가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어울렸던 것 이미 같아요.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렇죠. 서로 정이 막 들어가는 그런 관계인데 네. 이미 두 분은 뭐 우정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16년직이라 이 정도로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촬영을 해보니 이런 좀 다른 점이 있더라. 또는 몰랐던 점이 있더라. 뭘까요? 새로웠던 점 없었나요, 육성재 씨? 저는 원래 지연이를 옛날부터 봤을 때 되게 찡얼찡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뭐 찐 친구 바이브가 이렇게 네. 나오네요. 네네. 되게 약간 힘들다 사실 무근입니다. 예? 되게 저 보면 이제 찡얼찡얼 했었는데 드럼을 찍으면서 제가 더 찡얼찡얼거린 것 같아요. 힘들다고. 너무 묵묵히 잘해줬고 너무 묵묵히 그 열의의 캐릭터를 계속 집중하면서 끌어가줬고, 그래서 그런 게 생각보다 프로다워가지고 멋있었습니다. 멋있고 놀랐죠. 네, 내 친구한테 이런 모습이. 재현 씨는요? 성재 씨의 좀 근데 새로운. 방금 이제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도 제일 놀랐던 게 서로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없죠. 그리고 서로 잘 안 찾아봐요, 서로의 일을. 그래서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판타지물이 처음이다 보니 어려운 것들이 좀 있었는데, 또 판타지물 전문 배우다 보니 그렇죠. 너무 프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흡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또 서로 본업 모먼트 때 서로 지금 놀라서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 자, 감독님, 사실 이 SBS 금토 드라마 지금 굉장히 기운이 좋고 또 전작의 보물섬이 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어떻습니까? 살짝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좀 예상을 하시는지? 네,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워낙 SBS 금토 시간대가 많은 사랑을 받는 시간대고 지금 확고부동한 시간대라서요. 그 시간대에 방송할 수 있는 게 감사할 따름인데요. 전작도 워낙 많이 사랑을 받았었던 작품이고, 그래서 그 기대에 충족할 만한 작품이어야 하는데, 일단 저는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고, 지금까지의 저의 느낌으로는 자신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수치로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은 잘 못하겠고요. 보물섬과는 또 다른 재미이겠지만, 장르도 다르고, 또 타겟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고 좀 범용적인 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률이 아주 높게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지훈 씨는 어떤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쭐까요? 네, 일단 이 기운이 좋아요. 네, SBS 금토 드라마의 기운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또 기운이 좋은 우리 김지현 씨가 열이라는 역할로 그랬기 때문에 이 기운을 더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역시 또 이번 이정 그 왕 역할이시라 또 말씀하실 때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성재 씨랑 김지훈 씨한테 각각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육성재 씨한테는 아까 사극에 도전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작품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이 작품으로 발견한 사극의 매력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예고편을 보니까 이 작품이 코믹, 로맨스, 판타지 그리고 테마가 결합된 유일무이한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작품이 유일무이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지훈 씨한테는 아까 저희에게 그 20년의 연기 생활을 갈아 넣으셨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20년의 배우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할 정도로 좀 힘들고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갈아 넣는 작업으로 본인은 어떤 것을 얻으신 것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지훈 씨 생각하실 수 있게 이따가 질문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육성재 씨 사극 도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어떤가 해보니까 어떤 매력이 있어요? 우선은 굉장히 힘들었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개구지고 약간 깨발랄한 그런 캐릭터 위주로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사극의 톤 자체가 약간 진정성이 있고 무겁게 들리는 그런 발성이다 보니까 그런 연기에 대한 매력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장난치고 활발하고 마냥 밝게만 하지 않아도 뭔가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이 저런 연기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다른 모습이구나.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어서 그런 게 좀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궁이 유일무이한 진짜 판타지 사극인데 뭐 코믹, 로맨스, 판타지 테마가 다 있는 유일무이한 작품인데 그 유일무이 어떤 점이 그렇게 유일무이한지 이 작품 자랑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게 딱 하이라이트나 티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거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기궁에서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 포인트는, 시청 포인트는 각 귀신들의 원한이 어떤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이 어떤 식으로 풀어지고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 장면까지의 그 스토리, 하나의 귀신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보는 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애니메이션이나 인기 있는 드라마들 보면 각자 캐릭터에 대한 개성과 캐릭터에 대한 사연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좋아하고 심지어 빌런들의 사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엔. 그래서 그런 빌런들의 사연이 왜 이렇게까지 빌런이 되고 말았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감동적일 겁니다. 네, 이 귀물들의 서사가 있는 네. 작품입니다. 유일무이한 작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지훈 씨 20년 연기 인생을 모두 갈아 넣었다고 해주셨는데 정확히 그게 어떤 거고 그리고 하시고 난 후에 내가 귀궁을 통해서 이런 걸 얻은 것 같다 하는 점이 있다면 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왕 역할이기에 조금은 화날 줄 아셨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은 부분이 있어요. 왕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거나 직접 몸을 쓰는 일이 별로 없으니.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왕이었고, 특히나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야기나 어떤 귀신들의 원한 같은 게 왕의 어떤 관계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과 삶의 고뇌와 갈등 막 이런 것들이 깊이가 굉장히 점차
1부부터 16부까지 계속 깊어지는 스토리예요. 왕에게 있어서의.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정통 사극으로서의 어떤 왕의 모습과 또 어떤 어질고 현명한 백성을 위하는 그런 왕의 모습과 또 윤가비만 만나면은 망가지게 되는 왕의 그런 코믹한 모습을 밸런스를 잘 조절하면서도 모든 역경과 고난 혼자 다 등에 떠질머 메고 있는, 그러면서 액션도 해야 되고 대사도 많고 작품을 하나를 하신 게 맞죠? 지훈 씨. 예.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 이 드라마 끝에쯤 가서 진짜 제가 지금 45살인데 제가 5년만 제가 일찍 이 역할을 맡았어도 진짜 지금처럼 해낼 수 없었겠다. 그냥 삶의 어떤 저가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과 역경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연기의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또 연기의 경험들이 저의 연기력을 또 풍부하게 만들어주니까 제가 5년만 경력이 짧았어도 진짜 이 귀궁에서의 왕 역할은 지금만큼 소화해낼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얻은 거는 뭐 일단은 몸이 많이 아프고요. 아직도 근육통이 잘 안 낫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한의원을 꾸준히 침 맞으러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사실 저도 제가 모든 걸 쏟아붓고 연기를 하긴 했지만 저도 아직 확인은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아직 평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봐 줄지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했던 그런 장면 그리고 작품들이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세 분이 영혼을 갈아서 촬영한 이 작품 정말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안녕하세요. YTN스타 강내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두루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감독님께는 이 작품이 정통 사극이 아니라 판타지 로코 사극이다 보니까 아까 예고 영상만 봐도 좀 이렇게 CG로 구현해야 되는 귀물들이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자료 조사를 하셨고 CG로 구현을 하셨는지 준비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배우분들도 특히 김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CG로 구현된 귀신들과 이렇게 같은 씬을 촬영해야 되는 부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비하인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통 사극이 아닌 판타지고 또 상상에 의한 또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요런 자료 조사라든지 준비 과정 감독님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이제 귀궁은 출발이 강철이라는 설화 속 그 귀물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철이 또는 꽝철이라고 불리는 그 귀물에 대한 얘기는 실제 그 성우사설, 어우야담, 지복유설, 열하일기 공이 나오는 설화 속 캐릭터예요. 근데 그 캐릭터가 그 책마다 묘사되는 게 다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저희 드라마에서는 이제 용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진 악신이라는 그 컨셉에 집중해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 이무기라는 캐릭터에서 출발하지만 이제 그 이무기의 활약과 액션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그랬다면 이제 완전 테마 액션 쪽으로만 판타지 액션 쪽으로만 포커싱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 컨셉을 윤갑의 몸에 빙의된 이무기다라고 제약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몸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빙의가 돼서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철이의 능력은 일부 가지고 있지만 또 점점점 인간화되어가는, 그리고 사랑을 느껴가는, 처음에 인간을 증오하는 캐릭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간을 증오하던 캐릭터가 인간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게 이제 저희 드라마거든요.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게 그 무녀 여리와의 사랑인 거고 또 왕과의 우정인 거고, 그리고 이제 큰 줄기로는 그 왕가의 원한을 담은 팔척귀라는 가장 강력한 빌런이랄까요? 귀물이랄까요? 그 팔척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거를 이겨내야 하거든요. 그런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 세 사람한테. 그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팔척귀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 사랑도 나누고
우정도 키우고 또 그 귀물의 실체를 밝혀내면서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담은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기획하면서 한국적인, 설화 속에 나오는 한국적인 다양한 귀신들을 이 드라마에 녹여냈어요. 가급적 많이 보지 않았던 귀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라마에 보는 귀신들이 다 좀 생소하다, 처음 본다, 이런 느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일부에 잠깐 그 지푸라기 도롱이를 쓴 외다리기가 잠깐 등장 예고해서 했는데, 그런 귀신이라든가, 물론 물귀신은 뭐 어디에나 있는 거지만 그 물귀신을 우리가 다루더라도 그 사연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아까 육성재 배우가 얘기했듯이 그 사연을 그 원한을 풀어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더 전통적이고 무속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그 귀신의 비하인드 사연들도 드라마틱하게 구성해서, 그리고 그 귀신들이 다 우리 중심 인물들하고 감정과 관계를 맺도록 드라마를 짰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타의 귀신 드라마, 테마 드라마와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 귀신은 공포나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연민하고 아껴줘야 되는, 또 우리가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접근이었어요. 귀신도 결국은 삶이 있었고 누구보다 그 절절한 사연을 가진 하나의 인격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영혼인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사연이 절절하겠어요, 보통 사람보다. 자, 그 사람들한테 좀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이야기를 꾸려가려고 했고, 그런 접근 방식이 우리 드라마를 좀 색다르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얼핏 보시기에 CG로 보이시는 장면들이 있겠지만, 저희 드라마의 팔척귀라든가 또 외다리귀, 수살귀, 또 몇 가지 귀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드라마를 작가님하고 이제 기획 관련해서 그 논의를 할 때 추구한 게 실사 베이스입니다. 지금 보신 귀신들은 다 실사입니다. 실제로 배우가 분장을 하고, 또 팔척귀 같은 경우는 특수 분장, 특수 수트를 입고 촬영을 했고요. 완전히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에 CG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CG도 가급적 실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고, 그 의도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접근에서 출발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지현 씨, 그렇다면 이 귀물들과 호흡을 맞춰서 연기를 할 때 이게 뭐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에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분장한 그분들과 이제 연기를 하셨겠군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실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귀신분들이 특수 분장을 다 하시고 직접 연기를 해주셔서 더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저도 이제 귀신들이랑 하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대화를 할 때 저희 할머니로 만신으로 이제 기대현 선생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감독님 주문하시기도 처음 이제 귀신이랑 얘기를 할 때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한테 따로 리딩을 부탁드려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제 판타지물이다 보니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웠었는데, 성재한테 물어봤더니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괴들이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밤마다 집에 가서 보면서 참고하고. 네,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번에 또 김지현 씨의 또 새로운 모습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지금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일단 그러면 지금 맨 앞에 기자님이 가장 먼저 들어오셨는데,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육성재 씨랑 김지현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이제 두 분 다 뭐 가수 활동이든 배우 활동이든 좀 꽤 오랜 시간에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대중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새롭게 얻고 싶은 대중 반응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 활동은 또 그룹으로 활동하는 거고, 배우 활동은 이렇게 혼자서 하는데, 혹시 활동할 때 마음가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육성재 씨 먼저 부탁드릴까요?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대중의 반응을 좀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인지. 우선은 제가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극이라는 장르에 대한 도전을 한 거라서 사극도 연기가 부족하지 않게 잘 했다라는 평을 받고 싶고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룹이 아니라 이제 혼자 또 이제 연기에 도전을 하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옛날부터 연기는 혼자 있었어가지고 네, 더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되죠. 그룹 활동을 할 때는 멤버들 모두가 뭐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부담도 조금 덜 가져도 되고 나눠 가져도 되고 한다면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끄집어내야 되고 내 한계를 도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현 씨는? 이거 먼저 얘기하자면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룹 활동할 때는 사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해주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믿을 구석이 많다. 분담이 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혼자 할 때는 훨씬 더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번에 대중 반응, 어떤 반응을 좀 기대하는지? 이것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지훈 씨, 이번에 이정 역할, 예, 어떤 반응을 좀 받고 싶습니까? 갑자기. 예. 대중들에게. 네, 일단 왕으로서 정말 저런 왕이, 뭐 지금은 왕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저런 왕이 있는 왕이라면, 지도자라면 정말 가지고 싶다. 이런, 가지고 싶은 지도자. 네, 응, 이런 왕. 생각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왕의 모습을, 왕도 사실 어떤 이정이라는 사람의 페르소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인간 이정으로서의 모습, 왕으로서, 뭐, 중전의 남편으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윤가비의 어떤 강철이의 뭔가 티격태격 친구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진짜 인간적으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뻔한 왕보다는 정말 저 왕도 저렇게 힘들었고 저런 속내가 있었고 진짜 힘들었겠구나. 계속 힘들었단 말만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런 섬세한 조각을 해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뒤쪽에 기자님, 네,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연합뉴스 김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판타지 사극이라는 게 약간 자칫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연출하실 때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무속 자문팀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파묘 이후로 무속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잖아요. 자문팀에서 어떤 조언들을 좀 해줬는지 하고 화면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연출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주안점 둔 부분. 네, 저도 그 판타지 장르를 볼 때, 관객으로서 볼 때 조금만 어설프면 보기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해 보여야 되고 자연스러워 보여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한 덕목이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사를 베이스로 한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오프닝 같은 경우는 이무기 강철이가 승천하는 장면이 묘사가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실사를 도저히 찍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3D로 구현한 게 철저한 CG 그림인데요. 그 CG에 이제 전쟁 장면이 이제 섞여 있는 시퀀스인데 그 장면을 제대로 만드는 게 저한테 너무나 큰 숙제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설득이 안 되면 이 드라마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보는 사람들도 안 봐질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장면을 실제 영상으로 구현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VFX 팀들을 참여해서 지금 결과물은 정말 자신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는 가급적 실사를 베이스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실사지만 가끔 강철이가
바람도 쏘고 번개도 날리고 뭐 사람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급적 그 판타지적 요소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럴듯한 수준에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액션을 추구했고요. 모든 면에서 자연스러움이 최고로 중요한 가치였다고 생각하고, 원래 강철이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그 괴물이지만 윤갑의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까 힘에 제약을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힘이 세지만 그래도 그냥 봐지는 정도의 그런 액션, 이런 것들을 주로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두 번째 질문. 자문단이 또 어떤 조언을 해주셨고 그 네. 연출에 어떻게 녹이셨는지. 사실 그 저희 자문팀은 뭐 굉장히 유명한 자문팀이신데요. 실제 무속인들이시고요. 실제 지금도 그쪽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예 참여를 하셨고, 귀신의 디자인, 귀신의 컨셉, 그리고 귀신을 푸는 그 무녀 열의의 그 원한을 푸는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작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만든 씬들이에요. 그래서 대본 단계부터 아예 참여를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소품, 미술 디자인에도 항상 회의를 같이 하고, 이 소품이 맞는지, 또 이 색깔이 맞는지, 이 부적의 크기가 맞는지, 이런 것까지 다 그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고, 물론 이제 철저하게 그분들의 의견만 따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구이기 때문에 미술적인 요소도 있고 또 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자율성이 있는 한에서는 제가 좀 연출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재창조하기도 했는데, 촬영까지도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셔야 되고, 이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이 다음에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촬영을 한 거라서, 어느 무속인이 봐도 우리 드라마를 봤을 때 저건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는 절대 들을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연출팀처럼 자문팀이 또 함께 해주셨네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으로 공동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김지훈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금토일은 SBS 귀궁 꼭 본방 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볼만한 드라마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 씨.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귀궁이 또 판타지 사극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성재 씨. 네, 뭐 저는 물론이고 감독님 모든 배우분들 다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까 그만큼 잘 됐으면 좋겠고, 한국판 슈퍼히어로 물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슈퍼히어로는 이런 느낌이구나, 세계에서도 그런 거를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성식 감독님. 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궁은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재밌는 드라마라고 자신하니까요.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바로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 드라마 귀궁, 많은 사랑과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SBS 금토 드라마 귀궁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